조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복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고, 이미 대기업은 자체 R&D 자금이 이미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저희들 그 중소기업, 특히 인노비제협회 같은 그 기술 집약적인 우리 협회에 전용 정책 자금이 조성이 된다면 저는 두 가지 예입니다. 첫째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개발하는 부분하고, 둘째는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 인재라고 하죠. 근데 저희 회사 직원이 50명입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어느 개발자냐면 스마트폰을 개발한 안드로이드 개발자 하나하고 자바 개발자인데 사표를 썼습니다. 어디를 가니까 잘 말을 안 합니다. 아마도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데로 갔겠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안드로이드 폰 개발자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LG, SES 등등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간다는 것을 저희가 정으로, 인간으로 막을 방법은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도 무망한 것 같다. 이제 손 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1, 2차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혜택을 보는가. 우리가 늘 우리 이노비제 기업들이 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구호는 1, 2차 벤더들은 크게 이게 사실 상생의 파트너로서 대기업에서 그쪽을 파트너로 본다고 하면 근본적인 동반 성장의 그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건 적어도 3차, 4차 그 정도의 벤더와 그 실질적 거기서 뭐 몇 명으로부터 일을 하는 그쪽에 지금 아까 R&D 자금도 다 포함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동반 성장의 정부에서 얘기하는 구호는 적어도 1, 2차 밴드들, 자기네 하청기회 거기까지의 상대로 동반 성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필요가 와서 닿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앞으로의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여하튼 아주 그 근본적인 그 명세 기업들 혹은 소기업들 어디 지금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정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제가 얘기할 수는 없구나. 대기업들이 지금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성공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언론들도 뭐 각 공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에 지금 1차 협력업체가 있고 2차, 3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겠죠. 우수한 기업들은 그런 상생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차, 3차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이 동반 성장을 이게 지금 이제 그 국민적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동반 성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뭐 강제적인 규정도 아니고, 뭐 앞으로 뭐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활성화한 데 기여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이 성공 사례나 아니면 이제 불공정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복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항목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기 분야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보복에 대한 부분이 두려움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끄떡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계약 관행에서도 불법을 자행을 합니다. 임명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왕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징벌 규정을 갖고 있지만, 동반성장을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와 좀 그걸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대기업을 평가를 하면 등급이 매겨지겠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좀 구체화해서 정부기관이나 이런데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나 감점이나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나 공공기관이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 100억 미만은 100억까지 지금 최저가로 가겠다고 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그 100억이 최저가로 가면 그 밑에 그 협력사 중소기업들은 더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억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100억까지 최저가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열사나 그 다음에 계열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주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장기 근속자 예를 들어서 60살이 돼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한 사람을 15년 근무한 사람을 그 중소기업에 데리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법이 많아서 저는 이제 대기업만 그럴 게 아니라 국가도 공공기관도 이런 제도를 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홈쇼핑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면 홈쇼핑은 지금 뭐 35%에서 40% 정도 겉으로 보이는 마진은 35에서 40%가 되는데 이건 뭐 수차례 제가 수년 동안 계속 그 주장을 해왔었는데 50% 60%를 가져가도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구조로 이제 홈쇼핑이 예를 들어 마진은 10%만 자기네가 가져가도 이 업체들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도박처럼 뭐 8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놓고 정액제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돈 놓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시간대는 5천만 원, 1억을 주고 무조건 이를 사야 됩니다. 사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뭐 수입품하고 유명 브랜드 뭐 국내외 제품들 많이 팔아서 중소기업이 들어갈 차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쇼핑하면 뭐 1등하면 망한다. 1등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쪽에 이제 계속 생각해갖고 맞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운도 좋고 뭐 열심히 직원들 열심히 해서 지금 20년째 버티고 있는데 아까 사업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자살할까 이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자꾸 자본의 독재시대입니다. 감히 이야기하는데 이 자본의 독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비판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자본의 독재가 만들어낸 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저임금, 아주 어려운 상황, 병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사태는 독재다. 자본의 독재다. 이렇게 정리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라고 하는 분당에서 야당 대표를 뽑은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요구, 변화에 대한 요구는 민생의 어려움에서 여기 중산층 도시에서조차 중산층이 몰락해가고 있고 중원층이 커져가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중소기업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기업 중에 90%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영세상공인으로 하다 할 수 없어서 계속 빚내고 퇴직금 받아서 그거 했다가 망하면 또 빚내서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중소기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서비스가 될 거고 혁신기업이죠. 근데 우리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진출하는 그 숫자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 기업을 만들어서
크게 확장이 됐고 또 대기업과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냥 그 정리하고서는 그냥 조그만 빌딩이나 하나 갖고서는 뭐 편안하게 살지 지방에 내려가서 뭐 하지 뭐 이런 식의 그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 이노비즈와 관련해서 대부분 여기 제조업 그 분야도 계시고 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자리에서 저희가 드립니다. 근데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또 기술과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팔로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시기 어려웠던 데 대해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전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계속 그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 중소기업 중앙회의 방문을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그룹 성공인 영세 그 상인 이런 쪽이고 이노비즈는 이노비즈대로 하고 혁신기업은 혁신기업대로 또 기회를 갖는 것이고 아마 분야별로 IT 쪽은 다른 제조업은 다른 제조업대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노력을 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대안 대책을 마련합니다.